안젤리나 졸리는 미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이며 박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상 2회, 토니상 1회, 골든글로브 상을 3회 수상한 후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여자 배우로 자리매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1975년 6월 4일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존 보이트와 마르셀린 버트런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졸리는 7살 때인 1982년 아버지인 존 보이트와 함께 Looking to Get Out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었습니다. 1976년 그녀가 1살 때 부모님이 헤어진 후 그녀와 오빠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졸리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1살도 채 안 되었을 때 가족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영화배우가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14세 때부터 2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이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으며, 안젤리나 졸리는 16세 때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와 사귄 2년 동안 남녀간의 감정에 대해 배웠으며, 이러한 감정은 이후 그녀의 연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전통 부촌인 베버리 힐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 그 지역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졸리는 극도로 마른 체형에다가 안경까지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으로 놀림을 받고 왕따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대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던 졸리는 극심한 방황과 함께 자해를 시도하기에까지 이르렀고, 급기야 19살 때에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불면증과 과식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안젤리나 졸리는 약물에까지 손대면서 20살이 되던 해에는 가능한 모든 약물, 특히 헤로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2살 때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녀는 2번의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본인을 죽일 수 있는 킬러까지 고용하려 했으며, 24살이 되던 해에는 극도의 심경쇠약으로 인해 UCLA 의료센터 정신과에 72시간 동안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6살이 되던 해에는 캄보디아에서 당시 7개월 된 메독스 치반이라는 갓난 남자아기를 입양하면서부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졸리는 16살 때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떨어졌고, 그녀가 당시 오디션에 계속 떨어진 이유로는 그녀의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는 심사위원들의 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분위기가 그렇게 어두웠던 이유는 불행한 가정사로 인한 심한 우울증 때문이었을 것이란 추측이 듭니다. 그러다가 1993년 졸리는 비디오로 제작된 공상과학 영화의 속편인 사이보그2에서 기업 스파이와 암살을 위해 설계된 거의 인간과 똑같은 로봇 역을 맡고 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했지만, 졸리 자신은 이 영화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당시로부터 1년 동안 오디션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었습니다. 1995년 졸리는 독립영화인 Without Evidence라는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었고, 같은 해 촬영된 영화인 해커스라는 영화에서는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해커스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된 후 졸리는 드디어 팬층을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이 영화로 인해 졸리는 본격적인 영화배우로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안젤리나 졸리는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지명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안젤리나 졸리는 비디오 게임을 각색한 영화인 라라 크로프트 툼 레이더라는 영화에서 고고학자이자 모험가인 라라 크로프트를 연기하면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7,47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3,846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영화로 인해 안젤리나 졸리는 더욱 많은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 배우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1995년 영화인 해커스 촬영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상대 배우인 조니 리 밀러와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1996년 3월 결혼하게 되지만 서로 간의 바쁜 일정 때문에 결혼한 이듬해인 1997년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999년 2월부터 이혼 조정을 거쳐 2000년도에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졸리는 밀러와 이혼하자마자 배우인 빌리 밥 손튼과 2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0년 5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졸리와 손튼은 2002년 3월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발표와 함께 3개월 후에는 갑자기 헤어지게 됩니다. 당시 손투는 서로 간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도 졸리가 본인 마음대로 캄보디아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이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2003년 5월 27일 정식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안젤리나 졸리는 2005년 10월 당시 브래드 피트의 연인이었던 제니퍼 애니스턴과 그 둘 사이에 파경을 초래했다는 눈총을 받으면서 브래드 피트와의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래드 피트와 함께 출연했던 2005년 영화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촬영 도중 브래드 피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불륜 혐의는 강하게 일축했으며 그 둘은 2006년 1월 첫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그들의 로맨스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은 브란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어울리고 핫한 커플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2012년 4월 약혼을 발표하기 전까지 입양아 3명을 포함하여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2014년 8월 23일 프랑스 미라발 성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 후 이들 두 사람은 안젤리나 졸리 피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졸리는 2016년 9월 1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졸리는 2016년 비행기 안에서 브래드 피트가 그녀와 아이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2019년 4월 12일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졸리는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3명은 국제 입양아들이며 또 다른 3명은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생긴 친자식들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2002년 3월 10일 캄보디아 바탐방이라는 고아원에서 첫 입양아인 당시 7개월 된 메덕스 치반을 입양했고, 2005년 7월 6일에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라 불리우는 고아원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자하라 말리라는 아이를 입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15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고아원에서 당시 3살 된 팍스티엔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 16일 당시 37세였던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력의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87%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예방 차원에서 양쪽에 있는 유방 절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난소암으로 사망했고, 할머니 역시 난소암으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이모는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유방 절제 수술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암 예방과 관련된 그녀의 그러한 홍보는 큰 효과를 보았으며, 그녀의 그러한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대중들은 큰 찬사로 화답했고, 이후 암 예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또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아버지가 1살 때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매우 컸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 마음속의 빈자리는 항상 외로움이라는 독소가 그녀의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렸을 것이고, 결국 그 외로움은 그녀를 극심한 우울증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많은 이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녀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고 달래보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들과의 만남에서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상처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녀는 이성들과의 만남에서 빚어진 고통과 상처에 매몰돼 또다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의지하고 그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또한 암 예방 차원에서 그녀의 유방 모두를 절제한 후 본인은 아이들 때문에 절대로 건강해야만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녀는 생명에 대해 더욱 숭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또한 인도주의와 관련된 홍보에 열심을 보여왔으며 그녀의 인도주의와 관련된 홍보에는 교육 및 난민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그녀는 전 세계의 난민 캠프와 전쟁터를 직접 방문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수많은 간사패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유년기를 힘겹게 보내면서 톱스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안젤리나 졸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쌍한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대중들에게 보여주려는 인위적인 인류애적 마음이 아니라 인류애를 온몸으로 진실되게 실천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진심으로 존경스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들 또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